이번 시간은 우리 중간고사 때 했던 아티클 애플리케이션을 스프링 JDBC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채점을 하면서 약간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 거의 절반이 제출을 못했고 또 제출하신 분들 중에 절반은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되게 심각한 게 그냥 나 스프링 너무 어려워 그냥 못하겠다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자바를 자바 1, 2 배우고 웹프로그래밍 1, 웹프로그래밍 2 해갖고 지금 자바를 4학기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했는데 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꺼내서 목록 보여주는 것도 못해. 그러면은 되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애플리케이션들 뭐예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냥 목록 나오고 뭐 내가 글 써갖고 저장하고 다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UI만 다르고 결국은 다 목록 보여주고 데이터 저장하고 그런 것들인데 이게 안 되면 세상에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를 2년 동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법들도 배우고 뭐 익셉션 핸들링 하고 컬렉션 배우고 JDBC 배우고 한 그 2년 동안 공부를 한 이 이유가 바로 그냥 이 목록 보여주고 데이터 저장하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남은 과정들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웹서버에 올려서 이제 그 HTML로 웹브라우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웹으로 올리는 게 이제 남은 과정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못한다, 모르겠다 하면은 지금 중간고사 이후에 남은 과정도 별로 다 의미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간고사 때 내는 과정 이거를 지금 못한다 하면은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자바 배운 게 다 허송세월이 되는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그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또 현재 자바로 만든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다 스프링을 써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목록 보이고 데이터 저장하고 이거 안 되면 자바로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자바를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자바를 2년 동안 배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이거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잘 공부를 해서 남은 과제랑 기말고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이거를 제대로 못한 과제랑 중간고사를 제대로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는 상대평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과제랑 기말고사만 잘 해도 지금까지 한 기를 못했어도 남은 것만 완벽히 해주시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거 대부분이 제가 이제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하라고 했는데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안 된 분들도 많고 또 패키지도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시면 제 소스 있잖아요. 여기에 코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git 클론 해갖고 이걸 해도 되는 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zip 해갖고 이 소스를 모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git 클론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git 클론 해갖고 주소를 치면 다운로드가 되죠. 그 다음에 인텔리제이 아이디어를 실행시킵니다. 아까 보면 여기 다운로드가 이제 자바라는 이름으로 다운로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픈 해갖고 다운로드 받은 걸 실행시킵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에서 자바 크로스 프로젝트에서 실행시키면 이제
그레이드 프로젝트니까 이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고 컴파일하고 진행을 합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모양이 다 다운로드 되잖아요. 다운로드 되고 나는 만약에 그냥 제이콥이니까 내 이름은 제이콥이 아니까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리팩터 보면은 리네임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Shift F6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Shift F6를 딱 누르시고 제이콥 대신 나는 이름이 뭐 레이첼이다. 그렇게 리팩터를 합니다. 그럼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럼 현재 이제 이 상태,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2시에 중간고사 한다 그럼 2시 이전에 지금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대기를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다 컴파일도 다 되고 완벽하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올려드린 게.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고사가 과제가 이게 나갔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과제예요. 그쵸? 우리가 한 게 지금 유저랑 아티클이고 이미 JDBC로 유저랑 아티클 다 했었고 스프링 JDBC를 사용해서 아티클 유저를 했으니까 남은 건 이제 스프링 JDBC로 아티클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티클만 스프링 JDBC로 올리는 것만 하면은 그냥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젝트 그 구조를 보시면 src 메인이 있고 지금 제가 테스트는 GitHub에 안 올려서 지금 없는데 src의 메인이 있고 src의 테스트가 있어요. 메인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고 테스트는 이 메인이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테스트에다 넣는 거잖아요. 서버를 배포하는 건 메인이 될 거고 메인에는 두 개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자바랑 리소스랑 자바에는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가 아닌 건 다 리소스에 넣습니다. 그래서 자바 밑에 있는 거는 컴파일에 돼서 들어가고 리소스 밑에 있는 거는 얘는 컴파일이 되고 얘는 복사가 돼 갖고 자료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바는 리소스 요 밑에 있는 두 것들이 클래스 패스의 시작이 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 때 지금 이 소스를 보면은 예를 들면 JDBC의 아티클의 아티클 DAO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가 KR, MJC, 레이첼, 자바, JDBC 아티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키지에 무슨 src, 메인, 자바 이런 건 패키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 자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클래스 패스가 요 자바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밑에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KR, MJC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 조건의 과제에서도 패키지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해서 KR, MJC, 자기 이름 소문자, 스프링, 미드텀 이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패키지 만들려고 한 게 제가 뭐 이렇게 이걸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자바 튜토리얼에 네이밍어 패키지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한글로 트랜슬레이팅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 지정 전 세계 프로그래머가 자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면 많은 프로그래머가 다른 유형에 대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명명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 이름을 짓는 이유는 사실 이 세상 내가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만드는 것들이 다 서로 다른 패키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 네이밍 컨벤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네이밍 컨벤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네이밍 컨벤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명명 규칙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명명 규칙을 안 지킨다고 해서 컴파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자바를 쓰는 사람들의 공통 규약이라는 거죠. 패키지 이름은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이름과 충돌하지 않도록 모두 소문자로 작성됩니다. 소문자로 하라고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는 이 제가 자기 이름 소문자로 이제 이렇게 자기 이름 소문자로 쓰라고 했는데 이 패키지를 대문자로 쓰는 거는 이름 규약이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규약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 네이밍 규칙에 맞지 않게 네이밍을 하면 그 소스를 보는 다른 개발자들은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 이 개발자가 공부를 안 하는 근본 없는 개발자구나. 어떻게 명명 규칙도 모르냐.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이 명명 규칙은 우리가 자바를 배울 때 제일 첫날 첫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배운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패키지 내용 이름을 할 때는 이 명명 규칙에 따라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문자로 작성하고요. 회사는 역방향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패키지 이름을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mjc.ac.kr 그럼 kr.ac.mjc. 이런 식으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뭐 카카오.com 그러면 com.kakao. 그런 식으로 도메인 이름을 반대로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제가 여기서 kr.ac.mjc. 원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길면은 또 복잡하니까 단출하게 하려고 kr.mjc. 한 거고 여기도 뭐 kr.mjc. 뭐 2021 뭐 웹프로그래밍 2 뭐 자기 이름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이 생략을 해서 그냥 kr.mjc 그리고 바로 자기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최소한의 명령 규칙은 따라서 만들어 주시고 패키지를 그냥 뭐 단어 하나로 딱 만든 다음에 바로 자기 클래스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어떤 조직의 패스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아티클 DO 인프를 다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다른 친구들이 만들거나 다 같이 짜르르 모아서 한꺼번에 라이브러리에 다 갖다 놔도 다 서로 패키지가 다르니까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도 충돌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명명 규칙 없이 막 만들다 보면은 같은 이름의 클래스들이 서로 다른 패키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이름이 서로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서로 패키지가 같다. A라는 회사에서 만든 또는 A라는 사람이 만든 자르랑 B라는 사람이 만든 자르랑 다 라이브러리에 갖다 놨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전부 패키지가 같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같은 패키지에 같은 클래스가 두 개가 존재하니까 충돌이 나겠죠. 그런 의미로 네이밍 컨벤션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명명 규칙 이게 지금 자바 튜토리얼 네이밍 컨벤션 하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셔서 이 컨벤션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 컨벤션대로요. 가장 중요한 거는 패키지 이름 소문자로 하고 도메인 네임 거꾸로 시작한다는 거, 거꾸로 방향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자바나 자바X, 자바닷 또는 자바X 닷으로 시작하는 패키지. 이거는 자바 JDK 자체만 쓸 수 있고 우리가 만드는 패키지는 자바나 자바X로 시작할 수는 없다. 중간고사가 이 위에 이제 두 개를 참고하라 그랬는데 위에 거는 JDBC utils를 만들어서 만든 아티클이고 밑에 건 스프링 JDBC를 만들어서 사용한 유저잖아요. 그러니까 과제가 스프링 JDBC로 아티클 만들라니까 결국은 요 위에 거 이 JDBC 패키지를 써갖고 만든 이 아티클을 스프링 JDBC를 사용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바꾸는 방식은 여기 있는 유저 데이트의 클래스 6에 있는 유저 하는 거랑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여러분들하고 함께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프링의 미드텀 패키지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패키지 해갖고 미드텀 만드시고요. 그 다음 미드텀에 이제 제가 여기 JDBC에서 아티클에서 아티클 DO 인터페이스를 이미 이렇게
리스트 아티클하고 애드 아티클 빼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 메서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 안 해도 되게 리스트랑 애드 아티클만 구현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세트 해갖고 자바 클래스 아티클 데이오 인풀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거는 지금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임플리먼트 아티클 DAO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제 컨트롤 I를 눌러갖고 두 개를 임플리먼트를 하면 되겠죠. 이 모양이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낸 과제 중에 컴파일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컴파일이 안 되면 색깔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안 닫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안 닫으면 벌써 이렇게 밑줄이 막 가고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고, 여기 막 프라블럼도 생기고, 여기 프라블럼에 보면은 막 이렇게 에러 있다고 다 알려주잖아요. 그 왜 컴파일 안 되는 걸 제출하시는 거예요? 컴파일 하는 거는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하는 거 적어도 이 정도는 없애주고 이제 과제를 내야지. 이렇게 되면은 컴파일 자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소스를 제출하셔도 어떻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소스에 틀린 거를 막 일일이 수정해 주면서 과제나 그 중간고사를 테스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에러는 없애주고 해야 된다. 사실 에러 조금만 뭐 잘못 써도 빨간색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컴파일을 그래서 방치하기가 힘든데, 그리고 이제 쓰기랑 목록만 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쵸? 자바의 JDBC의 아티클에 있는 거기서 이제 아티클 데이오 인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다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 SQL문, 그래서 add랑 리스트 SQL문 이렇게 갖다 쓰고요. 그쵸? 갖다 쓰고, 또 DAO를 만드는 거는 여기 클래스에 day2의 클래스 6 보고 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은 요거 여기 만드는 법 있잖아요. 그쵸? 요거 JDBC 템플릿하고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요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쵸? JDBC 템플릿,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로우 매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private JDBC 템플릿, JDBC 템플릿, 그 다음에 private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 이렇게 하고, private row mapper, 여기 로우 매퍼는 유저가 아니고 아티클이어야겠죠. 그쵸? new bin property row mapper 요걸 쓰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article.class, 그리고 이제 컨스트럭터 만듭니다. 컨스트럭터는 뭐 alt 인서트하고 컨스트럭터 해갖고 요거 두 개 초기화하는 거 만들어주면 되고요. 컨스트럭터까지 만들었죠. 초기화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요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세팅스에 보면은 에디터에 코드 스타일 자바, 그쵸? 여기서 탭 사이즈를 2로 바꾸겠습니다. 탭 사이즈가 너무 커갖고 2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리스트 아티클스랑 애드 아티클만 만들면 되죠. 여기는 리스트는 JDBC 템플릿, 애드는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JDBC 템플릿 점 그냥 쿼리죠.
쿼리 해갖고 여기 로우 매퍼가 들어가고 요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 아티클스 넣고, 로우 매퍼는 위에서 만든 요 로우 매퍼 요걸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인자는 옵셋하고 카운트가 아르규먼트가 되고, 예. 이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dd article은 named parameter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named parameter 하려면 여기 네이밍을 다 해줘야겠죠. 타이틀, 컨텐트, 말 그대로 그냥 JDBC 템플릿은 요 SQL 파라미터에 네임이 없는 거고, named parameter JDBC 템플릿은 이 JDBC 파라미터에 여기 네임을 파라미터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요 네이밍을 하면은 제일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빈 파라미터 SQL 파람 소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QL 파람 소스, 그쵸? 파람스는 new 빈 property SQL 파람 소스하고 여기다가 아티클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가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유저 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named parameter JSP template update 하고, 여기는 add article 넣고 params 넣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하면 이제 DAU가 다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티클 DAU랑 아티클은 이걸 그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빈 구성을 하는 거는 여기 스프링에 지금 데이2의 클래스 6에 보면 앱 컨피그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갖다 쓰면 이제 여기가 요것만 바꾸면 되겠죠. 요것만 미드텀, 이렇게 미드텀을 해놓으면 지금 요 db.properties 그대로 다 동작하는 거고, 다 동작하고, 이제 JDBC 템플릿하고 네임드 파라미터 JDBC 템플릿도 다 세팅 이제 빈으로 잡고, 여기에 컴포넌트 스캔 하잖아요. 컴포넌트 스캔 하니까 얘를 스캐닝을 해주려면 여기다가 이제 애너테이션을 붙여야 되겠죠. 컴포넌트 스캔을 붙여주고, 컴포넌트 여기다 컴포넌트를 붙여주고, 그리고 컨스트럭터 얘는 오토와이어드를 해주고,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써 DAO 완성됐고, DAO 완성됐고, 또 이걸로 빈 구성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하는 클래스만 만들면 되죠. 자바 클래스 리스트 아티클 EX PSVM 해갖고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는 new annotation 자바 컨피그를 했으니까 annotation config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이걸 써야겠죠. 이걸 쓴 다음에 app config class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AU를 꺼내야 됩니다. article DAU article DAU는 context.get bin 해갖고 여기다가 article DAU.clas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리스트 article 다시요. 리스트 하고 여기다 article 이걸 써주고, article 리스트는 article DAU.get list articles 해갖고 100개를 다 꺼내 보겠습니다. pro article
system.out.println article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클래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면은 이게 런에서 Ctrl Shift F1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trl Shift F10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쭉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는 거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리만 알고 나면 이게 쉬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add article 이렇게 해서 또 psvm 한 다음에 이거 아까랑 똑같죠.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카피 페이스트 해도 되고 직접 쳐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코드 완성 기능이 원래 뛰어나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하신 다음에 article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 title 해갖고 뭐 중간고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글을 뭐 치셔도 됩니다. article set content 해갖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블럭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3개짜리 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 라인으로 텍스트를 쓸 수 있는데 요 텍스트 블럭에 대한 부분은 요것만 조금 설명을 자세히 해도 1시간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블럭 부분은 요 코테이션 마크 3개 쓰는 거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 쓰는 요 텍스트 블럭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바 텍스트 블럭하고 검색을 하셔갖고 한번 좀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목록을 출력합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다른 내용은 글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여러 줄을 하기 위한 게 텍스트 블럭입니다. 그 다음 article tao add인가 article tao add article 그쵸. 그래서 article system.out.println 해갖고 글을 저장했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이거 저장하기 전에 누가 저장했는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가 set user id 2번이 iu일 거예요. 제가 iu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iu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합니다. Ctrl Shift F10 이거 컨텐트가 아니고 set name 죄송합니다. 예. 다시 Ctrl F10 Ctrl Shift F10 하면 글을 저장했습니다. 아까 목록을 리스트 아티클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글 제일 위에다가 이거 제가 방금 저장한 거 이거 나오죠. 그래서 IO 해갖고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서버에 접속해 봅니다. from article 제가 방금 넣은 거 한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오후에요. 17시에 중간고사 제목입니다. 내용 목록을 출력합니다. 글을 저장합니다. 이 글이 저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죠. 여러분들을 이제 이거를 이 자바를 여기 있는 이거를 통째로
압축을 해갖고 이 디렉토리를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 압축을 하셔서 제출을 하셨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과제를 보면 프로젝트를 그대로 압축해서 과제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잘 읽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프로젝트를 그대로 압축해서 과제 첨부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압축해야 됩니다. 이걸 그렇게 안 하고 무슨 소스에서 여기만 예를 들면 요 미드텀의 요 클래스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갖고 압축을 해갖고 내고, 그렇게 하면은 프로젝트가 동작을 안 하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요 패키지랑 그대로 다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랑 맞아야 되니까 그대로 그레이드 프로젝트로 된 모양 그대로 압축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4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뭐 자바에서 JDBC에서 아티클에서 요 아티클하고 아티클 DAO를 여기다 다시 만드는 신 분 있는데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아티클 DAO에서 요 디폴트 해놓은 걸 모르시고 이제 그대로 이 아티클 DAO를 그대로 쓰면 지금 요 메소드 3개 get 메소드랑 업데이트랑 딜리트랑 이게 이제 구현이 안 돼갖고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트랑 애드만 따로 아티클 DAO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갖고 쓰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중간고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